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석진 기자와 함께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 시장이 굉장히 큰 화두죠. 이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 얘기할 건데 일단 국내 정부 차원에서 로봇을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배경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가 네. 최근에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 이제 프로젝트명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개발하는 등 이제 글로벌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네.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제 로봇 부품이나 네.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제알 숨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AI 모델을 만드는 이런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이제 하나의 생태계로 꾸리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산업이 뜰 것 같으면 정부가 하는 게 다 그런 일들인데, 네. 이번에도 기사도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업에 있는 이야기들, 정부 정책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라이브 하는 그 제목처럼 네.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정확한 수치가 나왔는데, 네. 이제 2021년도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평가하기를, 한미 기술 격차가 한 0.97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비교치가 없어서 이 차이가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AI 모델 같은 기반 기술이 기술력 차이가 1.1년 정도, 1년 훨씬 더 많이 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2021년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벌써 4년 전인데, 네네. 격차, 그 이후에 통계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글로벌 테크 업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네. 격차가 저는 오히려 벌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기억하는 게, 2022년도에 AI 데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때 처음 사람들이 엄청 실망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주식도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 AI 데이가 매년 하면서, 마지막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을 때는, 네. 직접 이제 바텐더 역할도 하고 네네. 사람이랑 같이 동화하고 맞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제 비웃지 못하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됐고요. 과연 국내에서 그 정도 수준 레벨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국내 여러 기업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가 좀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네. 삼성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카이스트 연구진이 2011년 정도에 설립한 기업이고 네. 이제 휴보라고 알려진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휴머노이드의 조금 하이 호환의 개념인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로봇이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이 기계의 자유도가 높아야 됩니다. 관절이 많아야 되는데 네. 이제 7자유도의 양팔과 이제 다리 같은 것도 6자유도 이상 이렇게 확실히 폼팩터 기준에서는 네. 좀 발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뒤로 네. 이제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TF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는 그 로봇 개발을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해온 게 아니니까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하드웨어 기술을 얻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합쳐서 네. 이제 글로벌 생태계에 한번 도전을 네. 해보겠다. 네. 이런 방침입니다. 그 얘기 삼성전자 얘기하시니까 네, LG전자 로봇 사업은 LG전자가 먼저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별로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맞아요. 어떤가요, LG전자는? LG전자는 어쨌든 가전 사업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용 이동 로봇을 많이 만들긴 했는데 네, 요즘 뷔페나 네. 이런 데 가면 접시 날라주는 로봇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서비스업 로봇도 있고 네. 어쨌든 LG전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좀 결을 달리하는 네. 좀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업체를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네. 지금 최대 주주가 됐거든요. 네. 지분을 30%까지 확보를 했고 이제 콜옵션 같은 조건부 발동 시 이제 51%까지 달합니다. 네, 아무튼 이 베어 로보틱스는 이제 여러 로봇을 군집 제어하는 기술에 강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관제를 하는 것에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LG전자는 이제 가정보다는 산업에서 아마존 물류창고처럼
그런 곳에서 여러 로봇을 그 통제하는 기술을 얻기 위해서 그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 이제 상업용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보시기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추격자 입장이잖아요. 네. 좀 체감하기에 네. 좀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볼 수 많이 있는데 난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까? 둘 다 있는데 둘 다. 하드웨어는 일단 반도체의 격차가 있습니다. 반도체. 네. 의외네요. 반도체 어떤 반도체의 격차가 좀 있을까요? 한국이 제일 약간 비메모리 부분 프로세서의 약점이 있는데 음. 엔비디아가 올해 1월 이제 CES 2025에서 네. 피지컬 AI를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사례를 네. 들고 왔죠. 예.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준비한 게 이제 제슨이라는 로봇용 프로세서를 제슨이요? 예. 네. 이게 한 3, 4년 전부터 개발을 한 거고 지금 꽤 됐죠, 제슨. 네, 5세대까지 개발을 했고 네. 그 5세대를 이번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CES에서. 네.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뭐 LSI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지만 프로세서 개발에 좀 뒤쳐져 있는데 하필 또 이제 로봇용은 또 특정 산업에 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세분화된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고 네. 삼성이 못하면 다른 기업도 조금 앞서지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하드웨어 반도체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네. 사실 소프트웨어 차이가 좀 심각하거든요. 뭐 단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케이스를 하나 더 말을 하자면 네. 엔비디아는 이제 실제 환경을 디지털 수치로 바꾸는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옴니버스 안에서는 이제 로봇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네.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CES에서 공개한 것도 이제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제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로봇이 카메라나 센서로 수집하는 이제 실제 환경 데이터를 네.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이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은 진짜 외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진짜 로봇이 AI처럼 다방면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반 네. 기술이 잘 갖춰져 있구나. 잘 갖춰져 있구나. 예,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어떤 뭐 단순히 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아니고 맞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제 그 GPU라는 칩을 다양한 용도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쿠다 같은 거. 네. 그 쿠다가 처음에 많이 적용됐던 게 어떤 보험 상품 개발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과학, 사이언스 이쪽에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네.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하드웨어 경쟁력은 중소기업에서도 꽤 나쁘진 않거든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일부 지분을 투자한 네. 벤더들이 어떤 업체가 있냐면 뭐 SBB테크, SPG, 인탑스, 아진에스텍, 네. 우린 PTS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여태 말한 거는 상장사기도 하고 네. 진짜 시장에서도 일부 반응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뭐 SBB테크나 SPG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와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고 네, 네. 그다음에 아진에스텍과 우린 PTS는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러, 그다음에 정밀기어 정문기.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베어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용 로봇 암을 만드는 네. 로봇스타 그리고 협동 로봇을 만드는 로보티즈, 웨어러블 로봇의 엔젤 로보틱스, 네.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전문 하이젠 R&M 이런 업체들을 이제 소수 지분 투자를 해서 네, 하나의 네. 생태계로 만들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게 전략 자체가 어쨌든 다 공급사기 때문에 좀 폼팩터와 하드웨어 위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단은 이래 개발단이 이런 그런데 수요단 말입니다.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겠다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자동차 뭐 생산 현장에 보내겠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이제까지는 주로 약간 제한적인 뭐 네. 안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로봇에 국한되어 왔는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진짜 산업 현장에서 뭐 사람만큼 쓸 수 있는 수준이 네. 뭐 됩니까? 이거는 제가 뭐 업계 구매 관계자가 아니라서 네.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그 근거 중 네. 하나가 테슬라도 올해 옵티머스를 한정 생산을 하고 네. 내년부터는 1000대 이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이 모든
생산하는 로봇이 다 테슬라 공장에만 사용이 되거든요. 자기네 공장이 먼저 쓰겠죠. 그렇죠. 외부 고객을 아직까지 설득하는 단계는 아니다. 음. 테슬라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네. 그 자기네들 이게 로봇을 뭐 개발하는 거는 뭐 오케이 네. 좋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좀 성과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을 한 건 없고 계획을 공개한 바는 없지만 어쨌든 TF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가 계속 이렇게 속속 들어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 단계라는 거죠? 완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언급하신 많은 그 부품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뭐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IR 자료라든가. 그렇죠. 일단은 어제 실적이 나온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와 LG의 생태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과 서비스업 로봇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이 크게 이제 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전년 대비 27%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제 뭐 근거를 말하는 게 뭐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지연이 돼서 뭐 업계의 수요가 뒤로 밀려서 네. 이연 매출이 발생했다. 이제 흔히 전형적인 이제 하락 사이클 상황의 멘트를 하긴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로봇 업체가 이제 기대에 비해서는 실제 실적으로 나오는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걸릴까요? 이게 사실 뭐 시장 수요 회복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 뭐 네. 단기가 한 2년 안에 좀 매출이 좀 급격하게 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섣불리 답을 못하겠지만 하나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네.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이 네. 고도화되지 못했지만 갖고 있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네.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죠. 네. LLM 가우스를 갖고 있고 네. 이제 작년에 가우스 2까지 개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AI 모델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OS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이 그 로봇 가정용 로봇 볼리라고 있습니다. 네네. 볼리 안에 들어가는 운영 체제, 네. 이제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를 삼성이 타이젠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했었고 타이젠 옛날 거. 네. 옛날 거긴 한데 어쨌든 타이젠을 이제 네. 휴머노이드에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 같은 경우도 LG 지주사의 AI 연구원에서 이제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네. 엑사원과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LG도 이제 TV용 OS인 웹 OS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로봇용으로 개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완전 제로 베이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어쨌든 빨리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제일 취약한 게 네. 플랫폼 만들고 서비스 맞습니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건데 이제까지 뭐 TV, 네. 폰 제대로 성공한 게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번에는 네.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잘 해볼 수 있을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